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클즈 버추얼 세미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요즘 굉장히 어수선할 때죠. 저희 3주간의 강제로 폐쇄를 하라는 명령을 받은 피트니스나 요가, 필라테스 모든 사업장이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 서클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문을 닫았다고 레슨을 멈춰야 될까요?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조금 가져봤어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해외에서는 현재 이 줌, 우리가 현재 접속해 있는 줌 컨퍼런스 모듈 또는 줌 이 미팅 툴을 활용해서 아주 활발하게 퍼스널 트레이닝이나 그룹 트레이닝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줌을 활용한 퍼스널 트레이닝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실용적인 지식들을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닝은 계속된다. 줌으로 하는 퍼스널 트레이닝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자, 세 가지 챕터로 우선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 아무리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실용 지식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잘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원격 트레이닝을 왜 해야 되고 관련된 산업들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줌이라는 툴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마지막으로 줌에서 피트니스에 특화된 이런 환경을 갖추는 방법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저도 국내외 여러 레퍼런스들을 모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적인 줌 미팅 환경과는 굉장히 다른 피트니스만의 특성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정리드려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인트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게 벌써 12월이잖아요. 우리가 12월이 됐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코로나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겪어왔고 그 다음에 이 겪어온 상황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었는지를 정리한 레포트들을 한번 공유를 드리면서 오프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클래스패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2020년이 시작될 때 처음으로 유니콘 기업이 된 이 어그리게이터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중개 서비스예요. 피트니스 레슨권을 중개하는 중개 서비스를 하는 회사거든요. 네, 이 회사에서 정리한 트렌드 레포트를 좀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자 3월과 4월에 피트니스 산업의 변화였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95%의 스튜디오가 강제 명령을 받고 폐쇄가 됐대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 전부 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힘든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내용들로 3월과 4월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 이야기가 되었었고요. 자, 5월과 6월에 들어서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팬데믹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로 현실화가 돼버린 거죠. 자, 요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자, 25%의 예약 증가율을 보였대요. 요가 자체가 사실 굉장히 널리 운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별다른 제반 장비 없이도 원격 환경에서 강의가 가능한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디지털 클래스도 요가 프로그램을 구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 7월과 8월이 됐어요. 이제 네, 죄송합니다. 잠깐 통신 상황이 고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재정비해서 다시 세팅을 했고요. 네, 바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7월과 8월 상황까지 말씀드렸죠. 자,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더워졌는데 사람들은 운동을 더 하고 싶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집에 있으세요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왔던 때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답답함을 느꼈는데, 자, 이때부터 혁신이 또 하나가 시작이 된 거죠. 해외에 있는 많은 피트니스 센터들이 또는 스튜디오들이 야외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냥 모여서 운영한 게 아니라 이 방역 지침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런 클래스들을 운영을 했던 거죠. 이런 효과가 확실하게 났었는지 이런
참가자 중에 5명 중 4명은 맑은 공기를 쐬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면서 큰 선호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후반기까지 넘어왔는데 그 다음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입니다, 이제.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가 다시 오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닫은 날짜 말씀드렸죠. 3월 달에 닫았다고요. 9월에 이제 오픈하세요. 거의 6개월을 계속 닫았던 상태고, 지금도 확산세에 따라서 일부의 주들은 닫았다가 열었다가를 반복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일례로 이런 피해가 심했던 캘리포니아주의 피트니스 협회들은 미국 정부, 주 정부에 소송을 거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이들이 받았던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 다음에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로 심화되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점차 회복이 되고 있대요.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우리 센터는 안전합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근거 자료, 과거에 서클지에서 이런 자료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전에 50에서 70%까지 클래스 예약률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11월에 나오거든요. 11월 기준으로 전체 통계를 내보니까 과거에는 피크 타임이 다 저녁이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의 워크아웃 루틴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부분 바뀌어버린 거죠. 67%의 레슨 예약률이 점심시간으로 몰리고 사람들이 최대한 이동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피크타임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2월이고 앞으로 2021년이 불과 며칠이 남지 않았어요. 어느덧 올해 1년은 코로나와 함께 계속 가는 한 해가 되어버렸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없었었는데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태가 뉴노멀로 적용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와 함께가 아니라 2021년은 종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와 전염성 질환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피트니스 센터와 스튜디오들, 그 다음에 요가나 필라테스 스튜디오들의 프로토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92%의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기존의 피트니스 루틴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역수칙이나 청결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운동의 이점에 대한 그런 면역과 관련된 마케팅들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건강한 산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원격 트레이닝 기술 동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료들로 비교적 빠르게 훑고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현재 아시아 퍼시픽 마켓, 그러니까 이런 아시아 시장의 온라인 트레이닝, 버추얼 트레이닝의 시장 규모는 2019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15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6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19년의 그래프들 보시겠어요? 아시아 주요 국가들,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죠. 주요 국가들의 버추얼 피트니스 시장과 2026년까지 봐볼게요. 기하급수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예측치가 있죠.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온라인이나 원격 트레이닝에 대한 수요들은 새로이 창출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기존의 서비스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이 편의성을 증가하는 형태로 또는 서비스 제공 채널이 다면화되는 형태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표 봐볼게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이 클래스의 타입도 있지만 그 연간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아까 보았던 자료의 연속 성장에서 보면은 자, 결국은 그 2019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데 15억 달러 정도가 2026년에는 3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무려 연평균 성장률이 30%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클래스 타입들도 한번 봤어요. 그렇게 성장률도 봤더니 자, 온디맨드 스트리밍 형태의 타입, 그러니까 기존에 녹화된 강의들이 스트리밍 서비스 형태로 나가는 타입이 28%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 타입이 지금처럼 저희가 하는 이 방식 있잖아요. 네, 라이브로 질문을 받거나 인터랙션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
이 타입들이 35%.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신 것과 같이 1대 다수가 소통하는 방식이겠죠. 근데 옆에를 봤더니 자, 34% 솔로 세션 타입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1대1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터랙티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는 최대한 오프라인 환경과 비슷한 상호작용 구도를 만드는 트레이닝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026년에 굉장히 성장할 이 마켓을 우리는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시대가 변하면은 뒤쫓아가거나 적어도 좀 먼저 이끌어 변화하거나 적어도 뒤쫓아갈 수라도 있는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 보실게요. 자, 영상 하나를 보실 건데요. You know what it looks like. We're going in 3, 2, 1, and let's hit those speed skaters. You got 30 seconds here. Explosive from Clara, great job transitioning. Ben, good dynamic explosiveness from left to right.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get you to hit these targets right here on screen. Ben, good soft landing, good soft transition. We got 10 seconds left. And we're going to transition to mountain climbers in 1 second. Let's hit those mountain climbers. Up to those elbows. Clara, beautiful tempo, good posture. Make sure that your hips aren't floating too high. We want a nice straight line from the top of your head all the way down to the back of your heels. So Clara, you'll see this on screen. You're looking good, great posture, good position. And then alternate and step forward with your right leg. Try and make sure that if you're doing the step instead of the jump, do me a favor and try and make sure that your posture is upright so we're keeping a little bit more stability in the core, engaging tall shoulders, strong back. Yes, beautiful. While you're doing this, we're going to get going in 3, 2, 1, and let's get that going. You're going to tuck the chin into the chest, slowly lower down, vertebrae by vertebrae. Imagine you guys will bring the arms up overhead, press up into the ceiling, close to the camera. You guys did a great job today. Well done. Give yourselves a round of applause. You guys rock. And give me a little thumbs up and a big smile now, all right, guys? Give me a thumbs up and a smile. Great job. 네. 지금 간단하게 레프트 세션이라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봐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인터랙션 하면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는 와중에 화면에 우리가 평소에 촉각적 지시라거나 시각적 지시를 했던 것들처럼 박스를 그려주거나 어느 각도로 움직여야 된다거나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 트레이닝을 했었죠. 그리고 이 더 재밌는 상황은 자, 트레이너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시범 조교가 따로 있어요. 미리 녹화해둔 영상들이죠. 이런 영상들을 띄워주고 활용하면서 이 트레이너의 피로도는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피드백을 사람들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향후에는 더욱더 발전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인 피트니스 센터들이나 스튜디오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좀 봐볼까요? 네, 다음은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장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하나를 좀 보실 텐데요. 자, 오렌지 시얼이라는 부티크 피트니스에서 이런 폐쇄 기간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라는 내용들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안심하고 나중에 우리 스튜디오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넣은 영상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봐보실게요. Hi, Orange Nation. Ellen Latham, creator and co-founder of Orange Theory.
I've heard from many of you that while you're eager to get back into the studio, your gut instinct is that you're not quite ready yet. If you're worried about your health and safety, especially now, you're not alone. For those of you who are nervous to jump right back in, we hope our daily Orange Theory at-home workouts have been a great option for you to get the Orange Theory experience you love, delivered to the comfort of your own home. But I've got to admit, and I think you'll agree, there's just nothing like the real thing. We're taking every precaution under the sun so that you feel absolutely safe getting back to that energetic vibe and friendly competition and the welcoming sense of community that makes us great. During your first class back, you may feel a little out of practice and even a little sore. That's okay. We're all in this together, and the coaches are here for you every step of the way. Ready to join us? You've got this. 네, 간단하게 이 오렌지 시어리가 어떻게 트레이닝을 제공했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차례 이렇게 센터가 폐쇄되다 보니까 이들은 기존에 자기네들이 운영하던 이런 그 앱에 들어있던 피트니스 프로그램들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짧게는 뭐 28분, 길게는 한 50분 가까이 되는 수업들을 매일매일 다른 프로토콜로 만들어서 유튜브나 그런 그 소셜미디어 등에 계속 공유를 했고요. 사람들이 폐쇄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죠.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니죠. 굳이 이런 공개된 미디어에다가 오픈된 채널에다가 게시한 이유는 보다 이런 상황을 맞아서 더욱 넓은 범위로 모객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행동 자체가 수익성을 바로 가져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폐쇄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세일즈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과의 마케팅,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고객들이 돌아온다면은 우리의 센터, 스튜디오를 안심하게 쓸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줘야겠죠. 때문에 지금은 쉬는 기간이다라기보다는 다른 채널로 고객과 친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폐쇄 명령이 났던 그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보면은 저도 여러 군데 우리 SNS 친구가 맺어져 계신 분들이나 뭐 그 외에 이런 센터 공지물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12월 28일까지 휴관입니다. 그 이후에 봬요.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온라인으로 트레이닝을 전환해서 제공하겠습니다. 또는 무료로 서비스하겠습니다라는 내용들은 한 3건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아요. 200건 정도 중에. 그만큼 우리가 좀 다른 대안들을 빠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들을 볼게요. 그래서 이런 인터랙티브 온라인 퍼스널 트레이닝들이 왜 각광을 받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국내에도 뭐 지금 예시에 보여드린 것과 같은 회사가 있고 해외에는 유사한 업체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 서비스의 공통점은 고객 접근성이 굉장히 높죠. 당연히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기존의 로컬 범위를 벗어나서 모객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앞뒤의 준비 시간 또는 이동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리고 주변 환경이 나를 방해하지 않고 온전히 내 고객, 클라이언트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사실은 피드백 측면이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인터랙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레슨을 시작하기 전이나 끝날 때 나에게 주는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과거와 다르게 지금 회원들 운동 잘 하시거든요. 유튜브 등의 매체들로 운동에 대한 기술들을 익힐 수 있고 그 중에는 트레이너만큼의 지식을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운동 동작만 봐주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을 스스로 이 피트니스 센터나 스튜디오라는 이 사각의 박스 안에 가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채널로 가능성을 열고 그에 따라서 고객에게 합당한 서비스, 그 다음에 적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상품 구조들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필수적으로 다뤄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온라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레이너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미국 퍼스널 트레이너 셀러리에 대한 이 설문조사들을 봤어요. 얼마나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나 또는 현재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가 이런 조사를 미국에서 해봤더니 약간 특이한 결과가 몇 개가 나왔어요. 아주 일부의 트레이너들은 팬데믹 기간 중에 더 많은 수입을 거뒀대요. 무려 21%나. 게다가 이 수익 수준은 평균을 쫙 내봤더니 보통 트레이너의 평균치보다 17%나 높은 연간 수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온라인 레슨을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병행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의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만 가두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접근하는 이런 유형들을 채택을 했던 거죠. 또한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입문하고 정말로 대충 있다가 이 업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자이며 교육 크레딧들을 지속적으로 취득을 하는 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였어요. 결론은 이렇게 적극적 전문성을 고도화되게 갖추고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전문가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여기에서 미리 볼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건 몇 년 후에나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결과가 굉장히 빨리 앞당겨져 왔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한번 이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발 하랄이라는 그 저명한 그 미래학자에 대해, 인류학자에 대해 알고 계시죠? 네,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근래에 쓴 저서에 보면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비약적으로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류의 유형을 켄타우로스라고 정의했어요. 우리 그 판타지물 같은 데 보면은, 신화 같은 데 보면은 나오는 이런 동물이잖아요. 반인, 반마의 동물인데, 이런 그 말같이 빠르고 오래 뛰어다닐 수 있고, 사람과 같이 사고하는 이런 하이브리드한 인간이잖아요. 향후에 기술이 사람을 이렇게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서 좀 더 기존에 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초월한 인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에요. 근데 이런 시대가 이 AI의 발달과 함께 그리고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한 명이 더욱더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더욱더 빨리 찾아왔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줌에 대한 튜토리얼을 이제부터 들어가 볼 거예요. 서론을 제가 한 20분 조금 넘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줌에 대한 튜토리얼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줌을 운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줌으로 운영하는 레슨들이 무슨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오버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띄워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Alright, I'm about to head on to a Zoom call with Beth. She is a client and she's in an office across town, and we are going to get a nice workout in. And rest. And if you feel any swinging in your body, if you don't want to swing, you can do a stagger stance where you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more weight in that front foot, and that will help you stop from swinging. 네, 영상을 한번 같이 짧은 거를 봐보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드린 예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귀엽고 깨짝깨짝거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 이 수업을 들으시고 바로 당장 10분 안에라도 하실 수 있는 방식이에요. 네, 이런 방식을 간단한 버전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웹세미나를 하는 것처럼 정말로 자세를 잡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들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간단한 예시를 받고 사람들이 참여할 때는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를 그 다음 영상에서 같이 보시도록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네, 스포츠 아카데미 지원이라고 돼 있는 곳이죠. 이렇게 애슬레틱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렇게 줌을 활용해서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셨어요. 사실은 이게 줌의 부가가치도 올리기 위해서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하는 그룹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하겠죠. 동일한 시간에 여러 명을 가르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 물론 다양한 형태로 트레이닝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가지는 제1의 가치는 바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호작용의 이점을 활용해서 뭐 인스타든 유튜브든 사실 좋은 방법들은 많아요. 그런데 좀 실제 고객과 음성으로 상호작용하는 데는 이 줌만큼의 이런 특화된 기능은 없거든요.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1대1 퍼스널 트레이닝 레슨을 지금은 멈춰야겠다가 아니라 이렇게도 제공을 해보자로 방향을 전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용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줌을 활용할까예요.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자, 오프라인 환경과 가장 유사한 실시간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에서 일일이 피드백을 주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웨비나 모듈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거의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저희 버추얼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1대1 미팅 모듈이나 웨비나 모듈로 토론형 모드로 가게 되면은 보다 다이나믹한 인터랙션이 가능해져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학교에 뭐 출강을 나가시거나 또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줌을 가끔 써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한두 번은. 근데 사용성도 간편하고 상호작용도 편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줌을 사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자, 줌 같은 경우는 모바일과 PC 환경 어디서든 간편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줌을 통해서 이 강의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약간의 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한 번 이상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그냥 링크에 들어온 거 받고 뭐 앱을 다운받고 뭐 일정 설정을 뭐 하라는 대로 따라하니까 여기에 접속이 됐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편한 모듈로 쉽게 접속을 할 수 있고 또 줌 호스트가 아닌 이상해야 그냥 줌에서 접속할 때 아이디만 입력하세요 하면은 바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아이디가 아니라 뭐 이메일만 입력하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면은 줌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이 초대를 받는 대상자들은 바로 접속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엔 프라이빗한 환경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작용한 프라이빗한 환경을 구성함은 퍼스널 트레이닝의 기본 요소잖아요. 그리고 이 그룹 트레이닝으로 여러 명을 보면서 설명을 하거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런 모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줌을 활용해서 가장 많이 레슨이 일어난 장르가 요가예요. 자, 비교적 좁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장비가 필요 없고 그리고 사람들과 인터랙션 할 수 있을 만한 숨고를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가가 가장 인기 있는 이런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줌에서 요새, 그러니까 이번 1년이죠. 이번 1년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 요가 스튜디오 어디냐고 하면은 줌이라고 주저없이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는 말이죠. 그럼 그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줌을 다운로드 받는 법을 아셔야겠죠. 정말 간단합니다. PC 검색창에서 줌을 검색하거나 그러면은 줌 US, 줌.us라는 사이트가 뜹니다. 네, 맨 처음에 무조건 뜨거든요. 이 뜬 곳에 접속을 할 수 있고요. 모바일에서는 플레이스토어도 될 수 있고 앱스토어도 될 수가 있겠죠. 줌 또는 영어로 줌 또는 한글로 검색을 해보면은 줌 클라우드 미팅이라고 몇 억 건, 5억 이상 다운로드가 된 이 앱이 있어요. 이 앱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네, 여기까지 그냥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저희가 사전 공지 드릴 때 지금 줌으로 보시는 디바이스 하나, 실습을 할 수 있는 노트북 하나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좀 이따가 실습 세션을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제가 하는 화면은 굉장히 천천히 할 거니까요.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방을 개설해보고 친구도 초대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쪽은 보시면서 한쪽은 실습하면서 이런 시간을 조금 이따가 가져볼게요. 자, 그래서 줌 사이트에 들어간 화면이에요. 이게 자, 무료로 가입하세요라고 크게 떠 있거든요. 밑에 메인도 있고 우측 상단에 보면은 무료로 가입하세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찍어보면은 혹시 가입 절차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시면은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할게요. 자, 여기를 찍어보시면은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네,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그 이메일 주소와 각종 생년월일 입력하라고 하고요. 이메일 주소를 그 다음에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이것저것 정보들을 넣어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구글이나 페이스북 계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가입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로 로그인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비밀번호나 이런 거를 잘 까먹지를 않겠죠. 네. 그리고 로그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은 바로 로그인돼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도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줌을 가입해야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호스트, 그러니까 주최자가 돼서 방을 개설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줌에 가입하는 절차들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가자로서 들어가면은 당연히 아이디 같은 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그래서 가입까지 지금 같이 진행하고 계시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천천히 그 다음 장표도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료 가입 절차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뭐 일반적인 결제 절차들과 다르지 않으니까 혹시 회원 가입을 하고 계시다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가입을 누르면은 기재한 이메일 기재하죠. 이메일을 기재한 곳에 줌 메일을 확인하라는 이 메일들이 옵니다. 경우에 따라 이게 스팸함에 들어가거나 업데이트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받은 편지함 전체를 꼭 확인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메일 내용을 확인하면 지금처럼 계정을 활성화하라는 버튼이 뜹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정이 활성화된 경우는 무료 계정 같은 경우는 사용시간 40분의 제한이 있고요. 네, 유료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 계정을 결제하면은 기본적으로 미팅 모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경우는 이 웨비나 모듈인데 이 모듈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명이 이 공동 호스트로 관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이런 방식인데 1대1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든지 또는 말을 함께하는 그룹 트레이닝, 소규모 그룹 트레이닝들을 전제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료 계정을 기준으로 미팅 모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문에 혼자 PT를 진행하는 경우는 미팅이 비교적 간편하고요. 좀 더 고급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웨비나를 추가 결제를 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무료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같이 해보는 시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입 및 유료 결제를 하면은 결제 칸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아까 계정에 보시면은 이 결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란이 있거든요. 아까 처음 부분부터 가입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실습하면서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 요금제를 가입하시면 돼요. 요금은 월에 14.99달러, 한 15달러인데 한 17,800원 정도 되겠죠, 거의 월간. 근데 이게 연간이랑 월간이 있는데 뭐 연으로 계속 쓰실 거면은 연간을 한꺼번에 결제하셔도 149.9달러를 결제하셔도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선은 월간으로 먼저 사용하는 방식을 해보시면 되고요. 뭐 현재 결제까지는 따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용법만 익힐 거니까요. 네,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다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결제할 때 문제가 저도 한번 좀 낭패를 봤던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자동 결제가 되는 형식이에요. 한 달 날짜가 지나면은 갱신이 되는 형식으로 이게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꼭 자동 갱신을 옵션에서 끊어낼 수 있게 이것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 옵션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 요금제 1개 호스트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1대1 퍼스널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미팅 모듈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구매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40분 제한 때문에
트레이닝을 좀 더 길게 가져가야 되고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룹 트레이닝 운영은 웨비나 옵션이 유리하지만 미팅 모듈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같이 할 수 있는 보조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미팅 모듈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결제 후 화면은 또 이렇게 나와요. 저희 서클즈 같은 경우는 프로 모드 지금 1호스트를 한번 결제를 해봤고요. 100명까지만 참가 제한을 둔 웨비나 모듈을 결제를 해봤습니다. 미팅과 웨비나의 차이를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미팅은 자율적으로 사람이 들어오면은 사람 비디오 화면 뜨고 오디오가 뜨고 자연적으로 그냥 뜨기 때문에 호스트가 강제적으로 컨트롤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일이 손을 다 대야 되거든요. 근데 웨비나는 처음에 옵션을 설정해 놓으면은 호스트가 강제적으로 일괄적으로 닫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관만 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토론을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토론한 상태에서도 다시 일반 그 참가자를 내려서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특징은 여러 사람이 이 호스트, 주최자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나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일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오게 돼요. 때문에 대형 세미나들을 진행할 때나 사용하는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주문 전체가 다 확인되면 지금처럼 결제 금액들이 뜨게 되고 현재 요금제에 대한 세부 정보들이 뜨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혹시나 못 따라오신 분 있으면 뭐 표시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사용자의 계정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반드시 사용자 계정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메일에 온 또는 바로 결제 후에 뜨게 되는 사용자 관리로 이동 버튼을 꼭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설정을 건져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 뒤에 보시면은 아까 그 버튼 누르면은 바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우리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관리자 모듈에서 사용자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저희 IP 네트워크라는 이 메일을 눌러서 편집 버튼 누를 거예요. 자, 그리고 사용자 편집에서 편집 버튼 누르면 사용자 편집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화면에서. 네. 사용자 편집에서 사용자 유형을 사용 허가됨으로 바꿔주고, 자, 저희 같은 경우 웨비나이기 때문에 웨비나에도 클릭을 한 거예요. 보통은 미팅에만 이게 적용이 되겠죠. 그 이후에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줌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료 결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화면을 전환해서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간편하게 회의를 저희가 개설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회의 옵션을 설정할 거고, 자, 그 이후에 대기실 및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 자, 기록 설정하기, 이 줌으로는 녹화가 가능하거든요. 녹화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 거고, 회의실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마지막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방법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이게 프로 버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조금 제껴드릴게요. 이거는 뭐 검색을 해보시거나 또는 프로 버전에 들어가면은 회의 중 고급 옵션에서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우선은 프라이빗한 환경에서 레슨을 진행하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실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전환됐어요. 네, 제가 지금 줌 사이트에 접속을 했어요. 네, 줌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네, 줌 사이트에 지금 접속을 했는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실게요. 자, 가입을 하고 로그인까지 했다를 여러분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 계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내 계정을 제가 찍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은, 설정한 사진이 나오죠. 저는 지메일을 이걸로 설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네, 사람 프로필이 나오고, 밑에 회의, 웨비나, 기록, 설정, 이런 내용들이 모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 라이선스 유형을 보면 저도 지금 무료로 가입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기본은 참가자 3명 이상인 경우 호스트하는 회의가 40분으로 제한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40분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이 업그레이드 버튼을 여기서 누르신 다음에 요금제를 업그레이드, 계정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절차들을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자, 월간으로 결제하고 네, 기타 미팅만 사용하는 경우엔 나머지 하단 옵션들을 선택할 필요가 없고요. 네, 카드들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 결제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회사 계정 이미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제 방법들 입력해서 일반적인 결제를 진행하신다라는 내용들까지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결제 상세 내용들은 아까 앞에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이게 간편하게 회의를 개설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옆에 보시면은 회의 호스팅이라는 탭을 클릭하면은 자, 비디오 온, 비디오 오프, 화면 공유 이렇게 세 개가 뜨죠. 자, 일반적인 우리 미팅 모드는 이 비디오 온을 눌러버리면은 네, 지금처럼 줌 미팅 열기가 뜨게 됩니다. 가장 빠르게 미팅을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줌 화면이 지금처럼 뜨겠죠. 네, 자, 방금 이렇게 좀 못생기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셀카 모드는 사용하지 않게 설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럼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일반적으로는 좀 이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를 해볼게요. 벨소리가 들리면은 예라고 하면 되고요. 네. 말을 할 필요가 있으면 말을 좀 해보고, 하고, 다시, 할 필요가 있으면 말을 좀 해보고, 네. 하고, 네, 이렇게 말이 뜨죠. 그러면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를 클릭하면 됩니다. 소리가 들린 경우에. 자, 이 상태에서 컴퓨터 오디오로, 이게 기본 세트예요.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회의에 참여할 때 컴퓨터 오디오로 자동 연결하면은 앞으로 이 옵션으로 계속 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오디오 옵션들을 다른 걸로 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걸 사용하시면 돼요. 오디오 연결해서 스피커나 마이크 테스트도 있지만 오디오 설정을 클릭해 보시면 다른 형태의 오디오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마이크를 쓰거나 스피커를 쓰거나 하는 경우에는 바꿀 수가 있는데 시스템과 동일이라는 기본 설정을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나중에 이렇게 좀 마이크를 쓸 때는 우리 뭐 내부에 있는 내장 마이크 또는 나중에 별도의 마이크를 지금 제가 그 세미나 하는 것처럼 연결해서 사용한다면 이쪽 마이크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내용들 간단히 오디오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비디오 쪽 한번 봐볼까요? 네. 자, 지금 간단하게 하는 방법 먼저 나와봤고 이제 좀 심화, 복잡하게 하는 방법들을 조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종료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누르면은 방이 폭파됩니다. 사람이 들어오면은. 자, 방을 폭파했어요. 자, 그리고 옵션 한번 닫아보고 다시 줌 홈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제가 내 계정에서 이제는 회의를 한번 개설해 볼게요. 옵션을 설정해 가지고. 줌 회의는 예약도 가능해요. 특정 시간에. 그래서 회의 예약하기를 제가 눌러볼게요. 자, 회의 예약하기를 눌러보시면은, 자, 주제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주제, 네. 서클즈 웹 버추얼 세미나를 해볼게요, 저는. 이거 해보고, 회의 설명은, 온라인, 줌으로 PT하기로 넣어봤습니다. 자, 시점은 정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링크를 보내는 시점이 실제로 시작 시간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40분 제한 그 말씀 드렸죠. 네. 표준 시간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 로케이션에 맞게 설정이 돼 있고요. 네. 밑에 보시면 암호가 걸려 있는데, 일반적인 회의를 예약해서 내보낼 때는 이 암호를 입력하는 형식을 구성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암호를 여기에 쳐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설정하실 수도 있고, 설정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링크를 전달해주면은 별도의 암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었습니다. 그 밑에 대기실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대기실이라는 내용들은 미팅 모듈을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대기실을 클릭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 미팅룸에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호스트가 수락을 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라 그냥 막 들어오게 할 수 있겠다. 그러게 좋겠다 싶으시면 대기실을 꺼놓으시면 되고 내가 꼭 확인을 해야겠다 그러면 대기실을 ON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설정들을 쓰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비디오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비디오를 모두 켜기로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실 거라면은. 아니라면은
처음 들어올 때 끄기로 되어 있어도 비디오를 켜게 요청을 하거나 채팅이나 음성을 통해서 비디오를 켜주세요. 그 다음에 음성을 켜주세요를 요청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꺼놓는 게 경우에 따라 좋을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밑에서 셀카 모드로 이거 찍히면 겁나 못생겨 보이잖아요.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또는 정돈되지 않은 환경에서 갑자기 화면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엔 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때문에 초기 설정도 이렇게 비디오와 오디오가 꺼지는 걸로 우선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의 옵션에 보면은 로컬 컴퓨터의 회의 자동 기록이라는 옵션이 있고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라는 옵션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은 막 잡음들 섞여 나가잖아요. 우리 회의할 때 좀 이런 내용들 자주 보이거든요. 애들 막 봐주느라고 막 애 울음소리 나거나 또는 TV 소리 크게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처음에 막기 위해서 참가자 음소거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면 통제가 되겠지만 여러 명이 같이 들어올 때는 이 음소거를 안 하면은 사고가 크게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 내용들을 제가 한번 다시 가볼 건데요. 자, 웨비나는 제키고 기록 부분들을 가볼게요. 자, 기록을 보시면은 이런 클라우드 저장, 로컬 기록들이 있는데, 자, 로컬 기록은 컴퓨터에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로컬은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기록하는 거고요. 클라우드 기록 같은 경우에는 줌의 클라우드 서버에 기록하는 건데, 이거는 유료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녹화본을 기록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로컬 기록 옵션들을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록 옵션들을 잡으시려면 이 설정에서 보시면 돼요. 자, 설정에서 보시면은, 자, 회의에 대한 것들 먼저 좀 보실게요. 크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내용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은 크게는 없습니다. 네. 이런 채팅들을 하거나, 나갈 때 소리로 알린다거나 이런 세세한 옵션들이 있으니까요. 한 번만 둘러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중요한데, 화면 공유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실습하는 걸 보시면은 화면을 공유해서 같이 보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영상 보실 때도 저희가 그 기능을 활용해서 영상을 같이 본 거거든요. 그런데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모든 참가자가 함께 공유를 하거나 호스트만 공유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호스트만 제공하기 때문에 호스트만 공유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참여자분들이, 고객들이 무언가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모든 참가자로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션에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 실시간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 바꾸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타 내용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기록들을 제가 봐볼게요. 밑에 보시는 건 나중에 한번 쑥 보시면 되고요. 기록 탭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계정에서 설정, 그 다음에 기록 부분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해보면 제가 아까 로컬 기록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로컬에서 이렇게 녹화가 되는 거고요. 녹화가 지속적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작 시에 자동으로 기록되게 설정을 ON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우선 꺼볼게요, 이거를. 네. 그 다음에 기록 고지사항 같은 경우는 참가자에게 이런 우리가 공지 메시지들을 미리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록 시작 시 참가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또는 호스트에게 확인 요청을 하게 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녹화하고 있다가 알람으로 뜨는 또는 기록을 하게 해주세요가 되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정보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호스트는 참가자에게 현지 기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를 부여할 수 있지만 전혀 기록이 안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미리 막아 놓으시는 게 사실 안전하거든요. 굳이 레슨한 정보가 밖으로 나가거나 기록을 하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회의 옵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봤고요. 기록과 녹화 설정하기를 받고 이제 회의실을 열어서, 네, 아까 제가 회의 좀 입력하다 말았잖아요. 이 회의실을 옵션에 맞춰서 열어볼게요. 네, 입력한 게 날아갔는데, 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옵션을 넣지 않고 한번 회의실을 만들어 볼게요. 그냥 기본 설정들 가지고 쭉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 회의 시작, 내 회의라고 되어 있는 이 회의 시작이라는 탭이 나오게 돼요. 자, 초대 링크는 사전에 복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방법보다는 번거로우니까, 자, 이 회의 시작을 바로 제가 눌러 볼게요. 그러면 줌 열기. 자, 밑에 셀카가 바로 뜨면은, 네,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셔야 되니까,
뜰 때까지 조금 멀치기, 네, 좋은 각도가 나올 수 있게 물러나 계셔야 돼요. 네, 저는 지금 컴퓨터 오디오를 사용하는 세팅을 아까 전에 맞춰놨었죠, 여러분들이랑. 네. 자, 근데 저도 지금 음소거가 있는 상태인데, 이 밑에 탭에 보시면은 이 음소거를 해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화면을 조금 줄여볼게요. 밑에 잘려서 잘 안 보이는데, 화면을 줄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밑에 탭에 보시면은 음소거 해제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당연히 음소거를 해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위에 상태창에 떠 있죠. 자, 여기 부분에 말하기가 떴습니다. 그다음 비디오를 시작해야 제 얼굴이 뜰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셀카 모드가 될 수 있고, 이 비디오 모드들은 양쪽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상 배경 선택 이런 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동작할 때 팔다리가 다 잘리거든요. 나중에 흥미 있으시면 찾아보면 되는데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카메라 선택이 전 지금 그 노트북에 있는 웹캠이 한 개이기 때문에 한 개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른 웹캠들을 연결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옵션이 몇 개가 더 뜨게 됩니다. 그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우선 비디오를 중지해 볼게요. 왜냐면은 이 초대할 링크들을 제가 복사해서 친구한테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와서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우리 국민 메신저 카톡으로 한번 보내줄 건데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같이 네, 잘 들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목욕탕은 열면서 헬스장은 왜 근손실은 보상도 못 받는다. 네, 제가 이런 기사를 공유했었네요. 네, 메이저 언론에서 이런 워딩을 써서 신선했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조금 웃음을 좀 주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이게 제가 한 명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네. 들어와 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들어오시나 좀 볼게요. 네, 지금 누가 들어왔습니다. 아이폰님이 대기실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님 대기실에서 제가 수락을 드렸고요. 네, 아이폰님 지금 들어오셨고, 네, 제가 비디오 시작을 누를 거예요. 자, 그럼 아이폰님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음소거로 되어 있죠. 자, 보기 모드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갤러리 보기, 발표자 보기가 있는데, 이 발표자 보기란으로 하시면은 지금처럼 제가 위에 뜨거나 또는 제 화면을 클릭하면은 제가 아래 큰 화면에 뜨게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레슨을 진행하시려면은 이렇게 갤러리 보기로 먼저 해주신 다음에 화면을 옆으로 좀 늘리면은 이렇게 옆으로도 같이 양쪽으로 쌍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을 할 때 줌 특성상 말을 하는 사람 쪽으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화면을 비디오 고정이 지금 돼 있어요. 만약 고정 해제를 하고 하면은 소리가 입력된 쪽이 이렇게 앞으로 뜨게 되거든요. 근데 비디오를 제 쪽을 고정을 하죠. 고정을 해볼게요, 제가. 고정을 하면은 맨 앞에 이렇게 크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발표자 보기 해야 되는데 갤러리 보기로 해도 이렇게 화면이 고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고객이 여러 명이다 하면은 또는 이분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은 이 아이폰님을 네, 내쫓고 싶으면 대기실에 배치 또는 없애를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을 넘겨드릴 수도 있어요. 네, 내쫓고 싶으면 우선 같이 해볼게요. 네, 자, 이분을 자,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비디오를 고정을 합니다. 이분들 도망 못 가게 비디오를 고정을 했죠. 그리고 자, 이분이 조금 얘기가 하고 싶어요. 근데 음성은 켜놓았어요, 다행히. 근데 얘기하는 게 듣기 싫어. 그러면 음소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음소거가 된 게 떴죠. 그 다음에 핀이 박혀서 비디오가 고정된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음소거를 푸세요라고 하면은 본인이 음소거를 밑에서 이렇게 제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해제 요청을 해볼게요. 네,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음소거로 다시 뜨죠. 자, 이분은 이제 음소거가 해제가 돼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 좀 해보실래요? 안녕하십니까. 네, 얘기를 하네요. 자, 근데 이거 좀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비디오 좀 켜주실래요? 라고 하려면은 말로 이렇게 해도 되고 비디오 시작 요청을 누르면은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갑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혼자 계신데 마스크 쓰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돼요. 자, 이거면 사실 끝이에요. 네. 이거 노트북 한 대 있죠? 사람 그 연결되어 있는 핸드폰이 있죠? 또는 컴퓨터가 있죠? 이러면은 이렇게 줌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집에 가서 전 폭발하겠습니다라고 할 건데, 네,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그리고 기록을 눌러가지고 이 화면을 녹화할 수도 있고요. 네, 녹화할 수도 있고요. 화면을 공유하려면은 여기 있는 가운데 화면 공유를 눌러서 제가 아까 뭐 강의하던 PPT를 이렇게 띄워서 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공유를, 영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유, 중지를 눌러서 공유를 다시 풀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참가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여러분 확인하는 참가자 탭을 클릭하면은 네, 아이폰님이랑 저랑 이렇게 둘이 있는 거예요. 저는 호스트고요. 그리고 네, 이 옆으로 조금 더 가시다 보면은 채팅이 있습니다. 채팅 항목에서 보면은 현재 이분이 어떤 채팅을 했는지. 네.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채팅으로 공지를 할 수 있어요.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채팅을 날렸죠. 네, 이렇게도 가능하고, 여러분들끼리 말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모티콘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내용들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튜토리얼에서 여러 장면들을 찾아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이고요. 네, 아이폰님 그 두 손 좀 번쩍 들어보실래요? 네, 두 손 번쩍 들어보세요. 한 손 말고 두 손 좀 들어보세요. 네, 한 손은 뭘 잡고 있네요. 네, 핸드폰 잡고 있어서 두 손을 못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채팅으로 저도 감사합니다 왔죠. 네,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종료할 때는 종료 인사하시고, 자, 그럼 이제 끄겠습니다 하고, 자, 모두에 대한 회의 종료를 누르시면 회의실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아까 그 부분부터 또 이렇게 녹화가 되는 거, 기록이 되는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줌 프로그램이 설치된 폴더에 가보시면은 이 녹화 기록이 있으니까 이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광고가 막 되네요. 네. 닫아보고요. 자, 그럼 다시 우리 그 강습 화면으로, 네. 원래 화면으로 실기 화면을 지나쳐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편안한 화면이 나왔네요. 컴퓨터 화면 계속 보고 있었더니 네, 약간 어지러워졌는데, 네, 지금 전부 다 같이 보셨어요. 라이브 스트리밍 하기는 프로 버전이 가능하고, 이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봤습니다. 입장 교치, 표장 교치,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넣어서, 네, 카카오톡으로 넣어서 같이 들어오게 하기까지 전부 다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좀 뒤에 내용이 남아가지고 빠르게 훑고 지나갈게요. 네. 자, 개론 실습까지 해봤고,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내용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내용이 있고요. 자, 이제 줌 레슨 환경 갖추기, 공간 세팅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예요. 적당히 밝은 위치, 그 다음에 그 조명등이 있고, 웹캠들이 함께 있고, 그래서 지금처럼 전체 사람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구조가 됐죠. 자, 공간은 천장이 낮으면 좋고요. 음향이 울리지 않는 곳들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돈된 환경이 필요하겠죠. 또한 카메라는 눈높이 또는 더 높은 위치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닥에서 동작을 하거나 동작이 점프하는 것까지 보이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조명은 가급적이면 자연광을 추천합니다. 네, 만약에 조명을 써야 되면은 카메라 뒤에서 우리를 비출 수 있게 이렇게 역광이 아닌 상태를 만들어야겠죠. 자, 음악 같은 경우는 미리 유튜브 등등에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가장 좋고요. 장비들인데 가급적이면 이런 웹캠들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또한 이게 USB로 연결하기 때문에 호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거치대도 있으면은 우리가 어느 환경에서나 각도를 잘 조절하는 게 가능하겠죠. 네, 웹캠 같은 경우는 뭐 저희는 한 20만 원대 웹캠을 지금 이 세미나 진행에도 사용하고 있는데, 비싼 거는 한 30만 원대, 네, 30만 원대에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운영이 30만 원대에도 구매를 하는 이런 웹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마이크들, 방송용 마이크를 따로 구매하셔도 되는데, 이 고급형 이어버드, 뭐 갤럭시 뭐 이런 버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사용해서 함께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같이 틀고 싶으실 때에는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서 사운드가 강사의 마이크로 들어가게 하면은 사실은 별 옵션 없이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리스트들을 보시면 되고, 기호에 맞는 제품들을 고르시면 돼요. 너무 비싼 장비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자, 다음 넘어올게요. 그래서 세팅하는 옵션을 지금 좀 간단히 봐볼게요. 자, 조명등이 있죠? 자연채광 잘 들어오죠? 캠 뒤에서 비춰오죠? 그리고 내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커다란 모니터,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직접 차지 않고 바닥에 놨어요. 요가 하시는 분이라 그렇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지금과 같이 예쁜 그림으로 이렇게 중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뭐 레슨 진행 시 팁이에요. 우선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먼저 들어오실 때 저도 한 5분 전에 응대를 좀 드렸잖아요. 한 10분 정도 전에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고요.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단순하게
동작 수를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조그만 화면으로 봐도 계속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고객은 무조건 비디오 온을 시키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리고 아까 버튼 배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음소거 해제 요청, 비디오 온 요청 전부 다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런 준비 시에는 뭐 이모티콘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반드시 레슨 마친 후에는 서로 음성을 다 켜놓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시면은 이 온라인 트레이닝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거 엄청 주의하실 점. 상용 음원을 사용할 때 줌에서 이렇게 트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녹화본이라든지 아까 라이브로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의 중계를 같이 하게 되면은 바로 방송이 셧다운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면은 그렇게 중계를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자, 주의사항이에요. 자, 반드시 노트북을 써주시고요. 첫 번째, 인터넷 라인은 반드시 유선 라인으로 연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화질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집 안에 또는 센터 안에 다른 기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면 웬만하면은 이 시간 중에는 사용하지 않게 그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거는 반드시 마이크나 이어버드 사용하셔서 내 가까이에 마이크가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평상시보다 한 0.7배 정도 속도로 느리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박또박 발음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화면 공유로 이렇게 자료 화면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우리 TV에 미러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걸 하시거나 노트북 등을 활용해서 큰 화면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동작들을 수행하는 데는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3분이 좀 오버됐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활용은 이제 선택해야 하는 필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피트니스 서비스의 제공 영역을 이제 줌 같은 툴을 활용해서 넓히실 수가 있고요. 또 고객이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에서 수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유연하게 어디서든 레슨을 할 수 있는 또는 센터를 폐쇄라 했을 때도 레슨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려 이거 들으시면은 바로 회원 가입해서 고객한테 링크를 날리시고 PT 하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네. 그리고 합리적 시간 활용으로 피드백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서 지금과 같은 때에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우리 하드웨어를 뛰어넘어서 여기 켄타우로스형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 좀 긴 시간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네. 긴 시간, 네, 장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된 문의사항들은 저희 카카오 메시지로 남겨주셔도 되고, 네, 줌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저희 이서클즈 사이트에도 다시 올릴 거기 때문에 이때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배운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입하시고 레슨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서클즈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